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경남 거제시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8월 27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다가 법정이 휴정 들어가는 바람에 9월 22일로 지금 날짜가 밀려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은 신건입니다. 근데 물건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아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2019 타경의 8674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48.7평이고 건물 면적은 118.5평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니까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요. 여기 요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죠? 요 길 이렇게 되는데 요 입지에 있는 요 물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옥상 부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건물 내부 복도 부분입니다. 깔끔합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건물의 모양이죠. 그죠? 땅 모양이 삼각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입지 한번 볼까요?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제에서 능포동 이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셔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옥포항 돼 있고요. 여기가 대우조선이에요. 대우조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장승포 이렇게 됩니다. 자, 옥포 같은 경우에 여기 대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냐면은 주로 이쪽에 여기 옥포시장 이쪽에도 많이 분포하고요. 그리고는 이쪽도 능포동 쪽 이쪽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 여기도 일반적으로 여기는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다가구 원룸은 지금 말하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승포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해당 물건에 가깝습니다. 봅시다. 시외버스 정류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장승포 시외버스 정류장 있고요. 그리고 롯데캐슬 아일랜드 아파트가 보이는데 아파트 세대수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아일랜드 아파트 408세대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옥명 대우 아파트 930세대입니다. 합하면은 몇 세대죠? 1300세대가 좀 넘네요. 그죠? 1338세대. 자,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시장이라든가 여러 상가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제 다가구 원룸에 들어오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들 데리고 일반적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 때문에 와 있는 그죠? 숙소의 개념으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가깝냐 뭐가 가깝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교통이라든가 일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능포동이나 옥포동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까지 얼마나 그죠? 출퇴근이 그죠?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냐 가깝냐라는 부분 그리고는 집 앞에 왔는데 뭐 가볍게 나가서 뭐 먹을 거라든가 마실 거라든가 뭘 산다든지 그런 어떤 상가가 시장이 잘 돼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물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이 어떤 정도 규모이며 아까 토지는 봤습니다. 토지 그죠? 48.7평이라고 했고 건물 바닥 면적 합계가 118.5평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반 상업지역 되어 있습니다. 대지 161제곱미터 그리고 토지 감정이 1억 8,676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물 1층은 주차장이고요. 다 그렇죠. 요즘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1층은 뭐죠?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2, 3, 4층 해가지고 주거용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2층, 3층, 4층에 이 물건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이렇게 소개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건물 면적도 작고 그렇잖아요. 감정가도 5억 얼마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의외로 알차게 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층 3개랍니다.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2개, 호실 8개예요. 이거보다 평수 큰 경우에도 평수가 토지 면적이 훨씬 큰 경우에도 이 정도, 이거보다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실이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8개 이거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어보니까 바로 여기에 8가구라고 돼 있고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8개예요. 호실이 8개입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 해가지고 뭐 이것은 뭐 해당 사항 없고요. 뭐 매각 포함이고 특별한 불법의 그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합해서 그래서
토지 감정 1억 8,600, 건물 감정 3억 6,700. 그래서 감정가 합계가 5억 6,4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장 건물은 지금 8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지 받겠지만은 뭡니까? 도로 제대로 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부터 볼게요. 2011년 11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뭐죠? 공유자가 있었네요. 그러다가 한 사람한테로 다 넘어왔어요. 천모 씨한테로. 그죠? 이렇게 돼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 돼 있습니다. 2012년 8월 9일 날 근저당. 자, 여기 3억 9천 돼 있는데, 원래 장승포 농협인데 지금 농협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토지 등기부에서 2012년 8월 9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건물 등기부도 역시 똑같이 2012년 8월 9일 근저당.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2년 8월 9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제시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되느냐라는 거 2012년 8월 9일 기준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열어봤습니다. 2012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니까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임차인 보증금이 주거임차인입니다. 4천만원 이하일 때는 1,4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쭈르륵 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이 8개인데 왜 방이 임차인이 9명입니까? 뭐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알 수 없는 것도 있겠죠? 한 명 한 명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임차인 보려면 뭐부터 봐야 돼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냐, 늦으냐, 전입 날짜가. 한번 아까 말소 기준 등기 언제였죠? 2012년 8월 9일입니다. 2012년 8월 9일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지 봤습니다. 전입일 2018년, 2017년, 그래서 2018년, 2017년, 자, 한 사람이 2012년은 나오게 하는데 9월 달이에요. 그래서 늦어요. 그 다음에 2017년, 2019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15년.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증금을 뭐 일부 배당을 받건, 전액 배당을 받건, 하나도 못 받건, 우리하고는 그죠? 우리가 뭐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든가 그런 의무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단지 배당을 받으면은 우리가 명도가 좀 수월할 것이고 배당을 못 받으면은 약간의 이사비를 지불하고 명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좋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한 사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거용 501호입니다. 501호는 뭐니까 3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죠? 3천 중에서 이 사람은 1,400을 배당을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은 1,400 말고 나머지 1,600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것은 2018년 3월 30일 날 이 사람이 뭡니까?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해서 뭐 남으면은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못 받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김땡땡씨 해가지고 주거용 미상 돼 있습니다. 주거용이라고 점유 부분을 알 수가 없대요. 미상. 전입 날짜로 봐서 대항력 없고 확정도 없고 배당 여부도 없고 그리고는 몇 호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항력 없고 배당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전입했다가 뭐 안 나간 거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전출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위에. 자, 그 다음에 303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303호. 2012년 9월 19일입니다. 임차인 치고 굉장히 오래 있네요. 확정은 없습니다. 배당 요구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9월 5일입니다. 이 사람 배당 요구일은 7월 9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증금은 7,200이니까 당연히 소액 임차인은 안 되죠. 4천만 원을 넘어가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이 사람. 뭐죠? 전입 2012년 9월 19일 전입일상 대항력도 없고, 그런데 확정도 안 받았고, 배당 요구는 하긴 했어요. 하지만 소액 임차인은 아니고, 확정을 안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 것도 없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 4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확정일자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순위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확정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배당 요구를 했다 하시더라도 배당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거용 201호 넘어가겠습니다. 201호입니다. 자, 전입 날짜 해가지고 따져봤고 보증금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이에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되겠죠. 그죠? 4천만원 이하일 때 1,4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0만원, 500만원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배당 요구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걸 보세요. 배당 요구일이 2018년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권자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사를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한 날짜가 2018년 10월 31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임차권 등기권자는 임차권 등기를 한 날을 배당 요구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권자 이 사람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 500만원, 그래서 500만원 전액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301호 보겠습니다. 301호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날짜는 대항력 없고 보증금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배당을 받겠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요. 2019년 7월 30일 그래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순서가 되면 받고 아니면 못 받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미사항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땡땡씨. 뭐, 이 사람 당연히 그죠? 뭐, 자기가 권리 신고가 없고, 그리고 전입일상 대항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당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 땡땡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주거용 202호 조 땡땡씨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면은 뭐죠? 4천만원 이하일 때 1,400 되니까 1,400만원 배당을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일입니다. 위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9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배당 요구일은 2019년 10월 7일입니다. 늦어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금이 없습니다. 어떤 날짜가 이렇게 정해질 때 언제까지 뭐 하세요 하는 거는 그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 날짜를 넘긴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또 밑에 한 사람 더 여기 주거용 203호 한 땡땡씨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7,200만 원입니다. 전입일상 대항력 없습니다. 그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확정을 2015년 그래도 7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임차권 등기권자네요. 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임차권 등기권자인데 임차권 등기자인데 금액 7,500만원 중에서 잔액 7,200에서 300은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7,200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래서 2018년 7월 10일 날 등기가 되고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순위에 있단 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죠?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그죠? 확정을 받았으니까 그죠? 저기라는 거죠. 그 날짜에 따라서 그죠? 위에서 착착착착 받고 이 순위까지 내려올 때까지 돈이 있으면 자기 순위 올 때까지 배당금이 그죠? 그 낙찰가를 가지고 배당을 쭉 해오면서 있으면 자기가 받고 아니면 못 받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등기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배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낙찰이 되고 나면은 경매 그 비용이란 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세금 관계 있으면 그죠? 또 나갈 것은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아까 소액임차인들 있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들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장승포 농협 지금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받고 또 받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까 임차인들 확정일자로는 요 날짜 순서대로 어디든지 자기 날짜 맞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권을 뭐 아주 높게 낙찰이 되면 일부 받겠지만은 대부분 임차인들 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 말고는 받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관계 좀 봤습니다. 일단 대항력은 없지만 저기를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입지도 괜찮고요. 그리고는 뭐
감정가 지금 이제 평수도 작고 하니까 감정가 자체도 조금 낮아요. 지금 5억 얼마예요. 그래서 조금 유찰되고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하나 값으로 한번 받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불법이 보이지가 않고 지금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리고는 8개 호실이라고 하니까 그죠? 임차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죠? 주변에 이제 공실들이 많은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입지가 제 마음에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가 좋다, 공기 좋다, 뭐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까지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결국은 능포동은 뭐라고요? 대우조선 쪽이란 말이에요. 대우조선 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리가 너무 멀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있는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